오픈 AI 이사회가 샘 알트먼을 해임을 한 건 벌써 며칠 된 이야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이었고 현지 시간으로 한 금요일 정도였으니까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평소 좀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까지 좀 같이 얹어서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난 17일에 오픈 AI가 발표했던 리더십 트랜지션, 리더십에 좀 변동이 생겼다라는 공지문인데, 평소에도 샘 알트먼과 그리고 이번에 이들의 축출을 주도했던 일리아 슈츠케버, 이름이 어렵습니다. 슈츠케버, 공동 설립자죠. 슈츠케버 사이에 좀 이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 슈츠케버는 윤리적으로 안전한 AI를 개발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고, 샘 알트먼은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냐? 그 돈은 다 어디서 끌어올 거며,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진보해 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건 병행해서 나가면 된다라고 또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좀 있었고, 일단 오픈 AI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사이트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사이트에서부터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세이프입니다. 세이프 AGI. 이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제너럴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범용, 그러니까 어디에든 쓰일 수 있는 AI.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스트롱 AI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AI가 아니라 스트롱 AI. 그런데 오픈 AI는 항상 첫 번째 대문에서부터 우리는 안전한 AGI를 개발하는 곳이다 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츠케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부터 그 AI 얼라이먼트 팀, 얼라이먼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그 AI 학자들과 함께 AI 얼라이먼트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과연 윤리적으로 제대로 AI를 개발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걸 추가적으로 구성을 할 정도로 안전한 AI를 굉장히 강조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샘 알트만과 부딪혔다라는 게 현재도 이야기로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오픈 AI의 지배 구조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일단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이사회,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사회죠. 여기에는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난 17일에 해임이 된 게 바로 CEO, 그리고 의장, 이 두 사람이 해임이 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일반적인 주식회사라면은 CEO, 그러니까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체어맨, 의장을 특히 해임을 하려면, 대표이사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해임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이사회 내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더라도 대표자만 떼는 걸 뿐 이사로서는 그 보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이사로서도 나가, 해임이야, 이렇게 처분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오픈 AI는 상단에 비영리법인이 있죠. 비영리법인. 여기 보면은 501 괄호 열고 C 또 괄호 열고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 법상, 미국 상법상 비영리 법인을 뜻하는 하나의 코드, 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홀딩 컴퍼니. 그런데 여기에는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분명히 논프라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것도 비영리 법인이고, 요 하단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손자회사격으로 오픈 AI 글로벌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019년에 지분 49%를 투자를 한 거죠.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서버 비용 다, 개발 비용, 월급 다 어떤 돈으로 줄 거야 해서 2015년에 오픈 AI는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졌지만 2019년부터는 야, 우리 좀 돈 좀 받자, 돈 필요해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온 거는 이 최하단에 있는 이 영리회사 오픈 AI 글로벌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티아 나델리가 전화하고 얘기하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사회에다가 야, 샘 알트먼을 왜 해고하냐, 복귀시켜, 빨리 복귀시켜. 그래도 영향력이 없었던 게, 이 지배구조상 최상단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을 갖고 있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내부에도 어떤 규약상으로도 외부의 상업적인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뭐 지분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상업적인 공동의 일을 하더라도 이 위에는 상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내규를 벌써 짜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이사회에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오픈 AI의 지배 구조는 굉장히 낯선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른바 AI, 그것도 AGI라는 걸 개발하면서 윤리적이어야 한다. 기술이 인류를 해쳐서는 안 된다. 장차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미리미리 그 제어하는 지배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한다. 그런 윤리적인 고민이 배어 있는, 그 윤리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지배 구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심지어 창업자도, CEO도, 체어맨도 축출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지배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임된 샘 알트먼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트위터, 구 트위터 현 X에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참 이 친구도 멘탈 좋아.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뭐 영혼이 털릴 정도라고 뭐 표현을 했던데 해임이 됐는데 이렇게 셀카를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게 이제 출입증인데 본인이 뭐냐면 내가 이 출입카드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다라고 이 트위터를 글을 올린 건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스트. 본인이 설립한 회사인데 해임이 돼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게스트라는 아이디 카드를 찍고 회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뭐 짐가 질러 갔나? 자, 근데 여기서부터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바로 오픈 AI 직원들이 샘 알트먼을 너무나 신망하는 나머지, 신뢰하는 나머지 우리는 샘 알트만과 함께 가겠다. 샘 알트만 없는 오픈 AI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이 직원들이 트위터를 날리고 있죠. X를 날리고 있는데 오픈 AI is nothing without its people 라고 해서 개발자들, 임직원이 없는 오픈 AI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트윗을 올리고 있고 이거를 다 이제 하트를 찍어주고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멘탈 좋은 샘 알트만이. 셀카도 열심히 찍는 샘 알트만이 하트도 날려주고 있고.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전체 75명 정도가 되는데 오픈 AI 임직원 중에서 500명이 따라 나가겠다고 한다는 둥, 뭐 한 600명이 따라 나가겠다고 했다는 둥 지금 보도를 보면은 숫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오픈 AI는 거의 이사회 나머지 4명 남고 직원 다 떠나는 거 아닌가 몰라. 이게 왜 심각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밑에 있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외부랑 제휴를 하고 돈도 벌 수는 있습니다만 이 돈을 버는 오픈 AI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Capped Profit Compan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뚜껑, 캡이 씌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제한법인, 이익을 제한적으로 벌어야 되는 거고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이익 이상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AGI를 고도화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AGI를 윤리적으로 개발을 하고 인류를 보호하는데 비영리적인 활동을 하는데 써야만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Capped Profit Company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직원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임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윤에 뚜껑이 씌워져 있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딴 회사 가면 내가 오픈 AI 출신이야. 내가 오픈 AI에서 챗 GPT 만들었던 개발자 출신이야 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도 막 연봉 3억, 5억, 10억 받을 수 있는데 야 우리는 그래도 이익이 제한되어 있는 회사니까 이만큼만 받아. 우리가 돈을 많이 줄 수가 없어. 이러고 있으면 과연 그 직원들이 언제까지고 오픈 AI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개발자, 창업자, CEO가 회사를 떠났는데 그러니까 직원들도 이렇게 나도 샘 알트만 따라서 갈래요. 근데 샘 알트만 너 마이크로소프트 간다며? 나도 좀 데려가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죠. 왜냐면 더 좋은 직장 가, 더 연봉 많이 주고 더 큰 회사야. 글로벌 시가총액 이제 1위를 넘보는 회사고 막 주가는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당연히 제가 오픈 AI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트위터 올리죠. 샘 알트만 충성 나도 데려가. 근데 이게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액하이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액하이어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acquisition 그러니까 인수. 기업 인수합병할 때 인수랑 하이어, 고용 이 두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마음에 드는 스타트업이 있어. 근데 쟤네 좀 인수해봐야 저 법인은 아무 쓸데가 없고
주주들도 그냥 귀찮고 그럴 바에는 그냥 너네 법인 청산해버려. 대신에 니네 인력들, 인재들 우리가 다 고용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데려와 버리는 걸 말합니다. 아니면 아예 적대적으로 야 너네 대주주가 기업 안 팔아? 그 스타트업 우리 마음에 드는데 안 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니네 인력 100명 중에 99명 빼올게. 너 어떻게 되나 봐. 이런 식으로 데려온다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알아서 따라 나온대. 샘 알트만 한 명만 마이크로소프트로 들어와서 무슨 뭐 첨단 AI 연구소를 맡긴다는 뭐 그랬는데 직원들이 줄줄이 나도 따라갈래요. 나도 따라갈래요. 나도 따라갈래요 하고 있어.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글로벌 최고 AGI 개발 인재들을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냥 논하는 거죠. 그냥 에크하이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그렇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AI는 이제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겠죠. 직원들 다 떠나가고 뭐 비영리법인인데 뭐 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샘 알트먼 축출을 주도했던 슈스케버가 깊이 후회한다. 예, 깊이 후회한다. 올트먼 해고한 거를 나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벌서죠. 예, 지금 손 들고 있습니다. 벌서고 있습니다. 슈츠케버가 이제 미안해 손 들고 있고 샘 알트먼 되게 왜 이렇게 억울하게 쳐다보지? 연출한 거 아니야? 연출. 그래서 이번 사건 오픈 AI 사태를 놓고 슈츠케버도 그렇고 샘 알트먼도 그렇고 너무 그냥 개발만 할 줄 아는 사람들 경영은 잘 몰랐던 사람들의 순진한 발상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실 그냥 현재 흘러왔던 이야기만 정리해드린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 인류의 미래를 AGI라고 하는 향후에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꿀지도 모르는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을 과연 이런 엔지니어 한두 명에게 샘 알트먼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에게 혹은 그 사람의 심성에, 그 사람의 성격에, 그 사람의 판단에게만 맡겨놓는 게 맞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왜냐면 이거는 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샘 알트먼이 만든 월드 토큰이라고 하는 코인 종류입니다. 월드 코인. 월드콘 아니고 먹는 월드콘 아니고 월드코인.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여기 보이는데 이게 홍채를 인식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홍채를 인식하는 기계인데 여기에다가 자기 눈을 갖다 대고 홍채를 인식을 시켜서 특정 뭐 해시라고 하나? 뭐 아이디 같은 걸 만들면 월드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 그 사람에게 뭐 1인당 25달러어치의 월드 코인을 주고 일주일에 뭐 2.5달러어치의 코인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월드 아이디를 생성하도록 반대로 말하면 자신들에게 홍채 정보, 생체 정보를 보내주도록 그렇게 스킴을 짜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니 코인을 발급하고 뭐 다 좋은데 왜 홍채 아이디를 모으려고 하느냐? 이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다 독차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진짜 인간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 대상을 공격하는 뭔가 시빌 어택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홍채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사람들이 우려도 많이 하는 거고 그 생체 정보를 가지고 이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그리고 복제도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 누가 누군지 이건 나중에 진짜 누나를 빼갖고 버리지 않는 이상은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면은 그거는 뭐 법원 가가지고 어떻게 뭐 바꿀 수는 있다고 하는데 생체 정보가 유출이 되면 그것도 홍채라면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걸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246만 명이 이 월드코인을 이미 쓰고 있다. 그 말인 즉슨 전 세계에서 246만여 명이 자기 홍채 정보를 월드코인 측에다가 제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대부분 어떤 나라냐 보면은 남미 지역에 많고 아프리카 지역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 뭐 인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도 몇 명 있구나 이거. 뭐 일본도 좀 있기는 한데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저소득 국가에서 이 월드코인을 자기네들 특히 이제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생체 정보를 주고 월드코인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일단 이 코인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건데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AGI라고 하는 Artificial General
인텔리전트, 엄청난 스트롱 AI 기술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돈까지 자신들이 옛날 말로 하자면 뭐 코인이니까 발권력을 갖는 거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AI 기술과 스트롱 AI와 발권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그걸 누가 하고 있다? 바로 샘 알트먼이 하고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쥐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사람. 뭐 물론 일론 머스크도 XAI 만들고 뭐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금융업도 진출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우리 인류가 샘 알트만의 선의에, 일론 머스크의 선의에만 기대서 제발 AI가 인류를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AI는 다 선하게만 사용이 될 겁니다 라고만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나중에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가 나타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 기술이 인류를 해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이 인류를 해치게 될 것이다. 그 씨앗을 그 사람이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죠. 자명한 논리죠. 자, 그래서 결국은 개개인 한 사람의 심성에 기댈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국제감독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샘 알트먼이 그리고 오픈 AI의 대단한 개발자들이 이제 이 구조를 벗어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택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제2, 제3의 오픈 AI, 제4, 제5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과연 그러면 그때 그들은 규제의 테두리 안에 있을 것이냐? 당연히 그 밖으로 벗어나 있겠죠.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샘 알트먼이 오펜하이머랑 많이 좀 비교가 됩니다. 그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트리니티 실험이라고 하나요? 그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다음에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됐다. 라고 어떤 뭐 책에 나와 있는 문구긴 합니다만 그거를 이야기했다고 전해지죠.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오고 과연 샘 알트먼은 어떤 존재가 될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IAEA라고 하는 핵 관련해서는 이 원자력 개발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죠. 그런데 과연 AI는 누가 관리 감독 감시할 것이냐? 그러한 규제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오펜하이머랑 샘 알트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의 평행이론이 있죠. 샘 알트만의 생일을 찾아봤습니다. 1985년 4월 22일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생일도 찾아봤는데요. 1904년 4월 22일 오펜하이머와 샘 알트먼이 물론 1904년이냐 1985년이냐 뭐 나이 차이 많이 납니다만 4월 22일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인류를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원자폭탄을 개발한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됐다라고 말한 원자폭탄의 아버지. 한 명은 인류를 구원할지 인류를 파괴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AI,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알트만. 해서 이 샘 알트먼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샘 알트먼이 나 해고됐다라는 셀카를 찍어서 올리는 사이에 또 이거를 옆에서 셀카를 찍는 샘 알트먼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린 사람도 있다.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셀카 찍고 있는 이 모습. 해서 샘 알트먼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 발언 하나, 일 하나하나를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 제2의 오펜하이머가 되지 않을지. 물론 뭐 오펜하이머가 스스로 뭐 잘못한 일은 한 거는 아니고 말년에도 뭐 많이 괴로워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런 괴로워할 만한 일은 아예 우리 샘 알트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천재 개발자 한 명 한 명의 심성에만 우리 인류가 언제까지 기댈 수는 없다. 제도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오늘도 Y스트릿 야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즐거우셨다면 유익했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책도 보기 뭐 많이도 시켜 먹는다 이거 하나 같다. 뿅!